실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가 소매 판매 지표 부진에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7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9%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8월 주택 시장 지수가 75로 집계되면서 작년 7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월마트의 2분기 매출이 1,410억 5천만 달러로 기록되면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홈디포의 2분기 매출이 예상을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 하락했습니다. BOA는 펀드 매니저들이 경제를 우려하고 기업 이익을 비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로존의 2분기 GDP 예비치가 전분기 대비 2% 상승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글로벌 이슈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한 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 오늘은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6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되면서 3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 오늘은 나스닥 지수가 0.9% 가장 큰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먼저 뉴욕 스튜디오에 나가 있는 신인규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조금 전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 어떤 특징적인 종목들과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미국장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폭도 꽤 깊다고 봐야죠. 이번 장에 대해서 우선 그동안 이어졌던 정확히는 5거래일 연속 이어졌던 다우와 S&P 사상 최고치 랠리가 왜 끝났는가에 대한 점검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미국 장 개장 브리핑 때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이런 말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미국 투자자들은 7월 소매 판매 지표라는 숫자를 들고 투자에 나서게 되는데 예상보다 악화된 결과가 개장 전에 나왔다고요. 외신 분석들도 대개 오늘 나온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전에 나왔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든지 여러 지표들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2분기 때까지 좋았던 지표들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특히 델타 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한 코로나 변수에 경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단지 미국뿐 아니라 중국뿐 세계 주요 국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7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 오늘 하락장의 요인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열리게 될 국내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려면 11개 섹터별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 섹터들은 오늘 어떤 흐름 나타냈습니까? 우선 주요 선행지수이자 특히 우리 증시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티커로는 SOX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미국에서 하락했다는 점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9%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지난 8월 4일 3,450선이 정점이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256.8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반도체 기업 TSMC가 텐센트를 제치고 아시아에서 시총이 가장 높은 기업이 됐다 이런 기사가 어제 나왔는데 그거는 중국 내 인터넷 기업 규제로 텐센트가 급락했기 때문이지 TSMC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도 3.11% 주가가 내렸고요. 관련 섹터인 마이크로칩이나 NXP 반도체 등도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보관 규모로 가장 규모가 큰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인 테슬라도 전거래일 대비 2.98% 또 하락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경우 골드만삭스가 현지 시간으로 내일 19일 AI 데이를 앞두고 테슬라의 매수 의견을 다시 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섹터나 종목들 모두 그렇게 좋지 않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설명을 들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개 섹터 중에서 헬스케어는 강세를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반짝 수혜를 볼 수 있는 헬스케어주들은 어떤 흐름 나타냈습니까? 네, 짚어주신 대로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게 오늘 장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지배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반증 지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동방 상승했습니다. 특히 모더나의 경우 최근 출렁임이 심했었는데 오늘 장은 7% 이상 상승 마감했고 같은 바이오 기술주인 버텍스 파마도 3.75% 상승했습니다. 대형 제약주인 화이자도 3%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
머크나 존슨앤존슨 등 대부분의 관련주, 바이오 기술주 등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신인규입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박고은 외신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바로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은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6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된 가운데 오늘 또 소매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먼저 박고은 캐스터, 소매업체들 실적 발표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날 소매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먼저 실적을 발표한 소매업체들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월마트는 2분기 매출이 1,410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조정 EPS는 1.78달러로 모두 예상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세도 양호했고 월마트는 식료품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올해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또한 홈디포의 경우 2분기 매출은 411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조정 EPS는 4.53달러를 기록하며 모두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홈디포는 부엌과 욕실, 그리고 목재 등의 매출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동일 전폭 매출 증가율이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4% 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로블록스는 전일 기대 이하의 매출을 발표하며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수혜주였던 로블록스는 백신 접종 이후 학교 수업이 재개되면서 코로나 수혜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1%대 떨어졌습니다. 또한 이날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대부분 약세를 나타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가까이 내렸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늘장에서 2%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빵주도 보겠습니다. 빵주의 경우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구글은 이날 픽셀 5a 폰을 공개한 가운데 하드웨어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불법 컨텐츠 삭제 불이행 혐의로 구글에 과징금을 물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구글의 주가는 1%대 내렸습니다. 한편 이날 웨드브시는 애플의 아이폰 13 출시를 앞두고 애플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 속에 오늘장 애플의 주가는 0.6%대 떨어졌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전일 오토파일럿 공식 조사 소식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전반적인 성장주의 부진 속에 3% 가까이 떨어지며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번스타인은 테슬라의 목표가를 기존의 180달러에서 300달러로 올렸지만 아직까지 주가가 높다며 시장 수익률 하회 투자 의견을 유지했고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에 있을 AI데이를 앞두고 테슬라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오늘장에서 백신주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승인한 가운데 모더나의 주가는 7%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화이자 역시 오늘장에서 3%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특징들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빵 종목들 가운데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기업들이 모두 다 약세를 기록했고 반도체 섹터가 부진했던 가운데 AMD만이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자, 앞서서 박고은 캐스터가 구글에 대해서 또 살펴주셨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강자였던 구글이 하드웨어 쪽으로 진착을 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새로운 스마트폰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글이 자사의 새로운 픽셀 5a 폰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17일 구글이 최근 하드웨어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에 대한 일환으로 픽셀 5a 출시를 결정했다면서 오는 26일부터 미국과 일본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16년 구글만의 독자적인 픽셀폰을 처음 출시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픽셀폰이 탑재한 AI 고성능 카메라를 앞세워 다른 스마트폰 제품들과의 차별화를 이루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픽셀 5a는 지난해 출시된 픽셀 4a의 후속 모델로 늘어난 배터리 용량과 화면 크기를 주요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구글은 이번 픽셀 5a 폰까지 퀄컴사의 칩을 사용하고 다음에 출시될 픽셀 6 버전부터는 자사의 텐소 칩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CNBC는 구글이 그동안 퀄컴의 칩을 사용해왔지만 픽셀폰 내 AI 기능이 커지면서 퀄컴 칩으로는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애플이 인텔 칩 대신에 자사의 독자 칩을 신제품에 채택했던 것처럼 구글 역시 15년 이상 사용해온 퀄컴 칩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되는 픽셀 5a의 가격은 $449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애플의 스마트폰 가운데 아이폰 SE 128기가와 동일한 가격인데요. CNBC는 구글이 우선 애플의 아이폰과 직접적인 라이벌 구도를 갖추게 될 예정이라면서 향후 삼성의 갤럭시 A42와도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구글의 픽셀폰에는 안드로이드의 최신 소프트웨어와 업데이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유저들은 픽셀폰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구글 오늘 픽셀폰 공개 소식 외에도 악재가 될 만한 이슈도 같이 나왔는데요. 러시아 법원이 구글에게 또다시 약 2억 원대의 과징금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러시아 법원은 자국 내 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폭탄을 이어가고 있는데 러시아 법원은 구글이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러시아 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미성년자들의 시위 참여를 호소하는 SNS 메시지 등을 삭제하지 않은 게 처벌에 대한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 오늘 전장 대비 약 1% 떨어지면서 현재 $2,700 선에 거래를 마친 상태입니다. 구글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었지만 지난해 3월 23일 코로나19 저점 이후에 S&P 500 지수가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은 무엇이었을지 박고은 캐스터가 정리했죠. 네, 전일 S&P 500 지수가 지난해 3월 팬데믹 저점 대비 2배까지 상승한 가운데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헬스케어주와 이미 소비재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고 종목별로 보면 모더나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표를 두개 살펴보면 모더나는 작년 3월 23일 팬데믹 저점 대비 1,300% 이상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 7월 21일에 S&P 500 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전일 공개된 공시에 따르면 헤지펀드 매니저인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2분기에 모더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미국의 카지노 호텔 체인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베스앤바디웍스, 그리고 테슬라와 펜 내셔널 게이밍이 작년 팬데믹 저점 대비 적어도 500% 이상 올랐습니다. 또한 자재주 가운데 프리푸드 맥모란과 뉴코아 등도 해당 기간 동안 최소 300%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팬데믹 저점 대비 하락세를 보인 S&P 500 종목들은 단 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리고 클로락스와 라스베가스 샌즈 등이 포함되었고 이들 종목들은 팬데믹 초기에는 큰 수혜를 받지만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저점 기준 상승률 상위 종목들 가운데 모더나가 1,300% 넘게 오르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봤고요. 네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소식이 나왔죠. 팔란티어가 금을 $5천만 매입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는데 홍성진 캐스터 어떤 뉴스였습니까? 네, 팔란티어가 8월 중에 약 $5천만 규모의 금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잘 알려진 팔란티어가 이번 달 들어 약 100온스의 금괴를 매입했다고 전했는데요. CNBC는 팔란티어의 금 매수 사실을 2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팔란티어가 투자 목적으로 금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팔란티어는 지난 12일 2분기 실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자사의 주당 순이익이 4센트, 또 매출은 약 3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히면서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팔란티어의 주가 당일 11% 넘게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 모으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캐시우드가 팔란티어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요. 캐시우드는 팔란티어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팔란티어의 주식 약 560만 주를 사들이면서 당일 주가 기준으로 약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CNBC는 오늘 팔란티어가 8월 중 대량의 금을 사들인 것과 관련해 팔란티어가 IPO를 통해 확보한 현금을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CNBC는 팔란티어의 금 매수 소식을 통해 기업들의 고심을 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시작된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현금 보유가 불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해 2,00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는데 이후 지난 3월 1,700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지만 이후 낙폭을 회복하면서 현재는 1,7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CNBC는 팔란티어가 금 외에도 가상화폐를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BC는 팔란티어의 CFO가 지난 5월 현재 팔란티어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들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내부 논의도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힌 점에 주목했는데요. CNBC는 팔란티어가 앞으로 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쪽으로도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보유 현금을 통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테슬라나 스퀘어 같은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약간 내려가고 있습니다.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44,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IB들이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박고은 캐스터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지난달에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총 7,490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는 257명의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은 경제와 기업 이익의 증가세가 고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와 보험, 유틸리티 그리고 현금 비중을 늘린 반면에 원자재와 신흥시장 그리고 에너지 관련 포지션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전 세계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27%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응답자의 91%가 경기 개선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이익 기대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41%만이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3월에 89%와 7월에 53%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기업들의 이익 마진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유럽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보수적인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현금 비중을 확대한 유럽 투자자들은 1년 새 최다로 증가했습니다. 유럽 경제가 향후 1년간 개선될 것으로 본 펀드 매니저는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 대다수인 70%는 경기와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주식을 매수하는 리플레이션 거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고은 그리고 홍성진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가의 종목 토픽 시간입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댄 서나임의 D1 캐피탈 파트너스. 작년에 가장 수익률이 좋은 헤지펀드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이 헤지펀드사의 2분기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텐데요. 대체적으로는 2분기 경제 회복 수혜주를 추가하면서 동시에 델타 변이가 악화되는 상황도 고려해 종목들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분기에 경제 상황 회복 수혜주인 여행 회사들의 지분을 늘리면서 부킹홀딩스와 익스피디아 두 회사가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에 들어왔습니다. 각각 5억 5천만 달러, 또 12억 3,500만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RH는 가정용 가구 판매 회사인데요. 경제 재개 시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자체 주가는 올해 들어 53%가량 올랐습니다. 다음은 카바나입니다.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이죠. 역시 팬데믹 시기에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작년에 160% 상승한 데 이어 올해에도 47%가량 오름세 보이고 있는 주식입니다. D1 캐피탈은 2분기 포트폴리오에서 카바나 지분을 늘려서 8억 600만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코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콘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컨스트럭션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스마트 건설을 말합니다. 핀테크와 에듀테크에 이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 프로코어가 콘테크의 대표 회사로 건설 과정에 필요한 클라우드 모델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로 D1 캐피털이 주요 투자자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분기 포트폴리오에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또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에 이어 장뚱닷컴까지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기술주와 스테이앳홈, 집콕주들이 인기를 모았는데 이번에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 다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또 의료기기 업체 다나허 또한 목록에 올라 있는데요. 다나허는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321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D1캐피털의 2분기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수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6시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